저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청소도구함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김연화, 어디 있어? 박철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즉시 찾아.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참아야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형광등 빛. 그 빛 속에서 저는 48시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저는 북한 응원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리정희 조장, 한미숙 동료, 그리고 저 김연화. 3명. 딱 3명이었어요. 1명이라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 우리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창으로 가는 길.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15분간 휴식.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쓰레기통 앞에 선 청소 직원. 그의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 5해 전. 7살이던 지은이의 마지막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파.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던 그 손. 저는 그 손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져 가던 그 작은 손. 지은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연화 언니, 왜 그래요? 한미숙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제 딸은 굶어 죽었는데, 저는 딸에게 이 호빵 한 조각을 줄 수 없었는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따뜻한 음식도 단지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 따뜻한 호빵 2개가 이 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저를 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단지 호빵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굶주림 속에서 잃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늦었지만 가장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엄마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명의 여자가 나눠 가져야 했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평양인민문화궁전. 저는 그곳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김연화 동무. 당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으로 선발되었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원단.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감사합니다, 동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해요. 간부가 말했어요. 대규모 응원단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규모 파견이요. 몇 명입니까? 3명. 3명. 딱 3명뿐이라니. 리정희 동무가 조장을 맡을 것이요. 리정희.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응원단이 아니라 감시단이라는 걸. 리정희는 당 고위 간부의 딸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 충성심의 화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한미숙 동무. 한미숙은 체조선수 출신이었습니다. 27살. 순수한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당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저. 30살 김연화. 전직 음악교사. 5해 전 딸을 잃은 엄마. 우리 셋이 팀이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3명은 처음 만났어요. 평양 대동강 호텔 작은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동무들, 잘 들으시오. 리정희가 말했어요. 32살. 날카로운 눈매. 허리까지 곧게 편 자세. 우리는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요. 단 3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한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명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오. 리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1명의 실수는 3명 전체의 실패요. 우리 가족 모두의 불행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었으니까요. 1명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가는
특히 리정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연아 동무. 예. 동무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예. 그런 개인적 감정은 이번 임무에 방해가 돼요. 철저히 통제하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미숙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위로의 표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두 사람과 저는 다르다는 걸. 리정이는 감시자. 한미숙은 순수한 신봉자.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이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 2월 8일. 우리는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생애 처음 보는 남한.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의 옷도 화려했고요. 동무들, 정신 차리시오. 리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저들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오. 모두 제국주의의 허상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공항 편의점에 쌓여있는 음식들. 초콜릿, 과자, 빵, 음료수.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단 하나라도 먹일 수 있었다면. 연화 언니. 한미숙이 제 팔을 쿡 찔렀어요. 멍하니 서 있으면 안 돼요. 아, 미안해.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5살 보위부 요원. 우리 3명을 전담 감시하는 사람. 동무들 잘 왔소. 그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평창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것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갈 것이요. 휴게소. 그때는 몰랐어요. 그곳이 제 인생을 바꿀 장소가 될 줄은. 버스는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남한의 풍경.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저것 봐요. 한미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차들이 정말 많아요. 동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리정이가 쏘아붙였어요. 저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2013년 겨울.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들 했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식량이 부족했어요. 엄마, 저 배고파요. 7살 지은이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지은아. 내일 배급이 나올 거야. 하지만 배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지은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엄마.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제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지은아. 지은아. 저는 소리쳤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7살에. 김연아 동무. 리정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예. 눈물을 닦으시오. 남한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박철민이 일어섰어요. 동무들, 화장실만 다녀오시오. 다른 곳은 가지 마시오. 3명이 항상 함께 움직이시오.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냄새. 음식 냄새가 휴게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호두과자, 어묵, 핫도그, 라면, 그리고 호빵. 와. 한미숙이 감탄사를 흘렸어요. 음식이 정말 많네요. 리정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치와 낭비의 극치로구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리정희의 눈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천천히 휴게소 안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기, 한미숙이 편의점을 가리켰어요. 빵이 저렇게 많아요. 진열대 가득 쌓여있는 빵들. 초콜릿빵, 크림빵, 단팥빵. 그리고 호빵. 가지 마시오. 리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화장실만 다녀온다고 했소.
우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그것을 본 것은 쓰레기통 앞에 선 청소 직원.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의 손에는 투명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호빵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도 따뜻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걸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따뜻한 호빵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 발이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화 언니? 한미숙이 저를 돌아봤어요. 왜 그래요? 저는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호빵을. 아, 그거요? 한미숙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남은 음식 버리나 봐요. 남은 음식 버린다.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걸 버려? 왜요? 이상해요. 한미숙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정이가 다가왔습니다. 김연화 동무. 무엇하시오? 저기. 저는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리정이가 쓰레기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한 놈들의 낭비를 보시오. 음식을 저렇게 함부로 버리다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오. 동무들, 우리는 저런 낭비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오. 리정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는 다른 것이 보였으니까요. 2013년 겨울. 차디찬 방바닥. 제 품에 누워있던 지은이. 엄마. 배고파. 따뜻한 거. 먹고 싶어. 지은이의 작은 손이 제 옷을 잡았어요. 지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내일 꼭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다음 날은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굶어서. 추위에. 7살에. 지은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연화 언니. 한미숙이 제 팔을 잡았어요. 왜 그래요? 왜 우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기 호빵. 지은이가 저거 하나만 먹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한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리정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김연화 동무, 정신 차리시오. 지금 무슨 짓이오? 개인적 감정 때문에 임무를 망칠 작정이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나오시오. 리정이가 명령했어요. 빨리.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날 알았어요. 이곳과 저곳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는 따뜻한 음식도 쓰레기가 되지만 저곳에서는 사람이 쓰레기처럼 죽어간다는 것을. 제 딸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언니.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언니 혹시. 한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있었어. 5해 전에. 죽었어. 어떻게? 굶어서. 한미숙이 입을 막았어요. 언니. 미숙아. 저는 한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저기 버려진 호빵 하나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어. 단 하나면 됐어. 근데 여기서는 저렇게 버려져.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안 먹어. 한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정희였어요. 두 분, 무슨 대화를 그리 오래 하시오? 빨리 나오시오. 출발 시간이요.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투명한 비닐 사이로 보이는 호빵. 아직도 따뜻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였지만 확실했어요. 뭔가가 깨졌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버스는 다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쓰레기통 속 호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김연아 동무. 박철민이 뒤에서 불렀어요. 예. 오늘 휴게소에서 이상했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리정희 동무는 어떻게 보셨소? 리정희가 대답했어요. 김연아 동무가 잠시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통제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철민이 제 뒤통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김연아 동무. 예. 동무는 이미 딸을 잃었소. 더 잃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시오. 북한에 남편이 있지 않소? 부모님도 계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미숙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이. 평창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작은 호텔이었어요. 동무들은 302호를 쓰시오. 박철민이 열쇠를 건넸어요. 3명이 한 방을 쓸 것이오.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가시오. 식사할 때도 함께. 잘 때도 함께. 알겠소? 예. 우리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좁네요. 한미숙이 말했어요. 충분하오. 리정희가 짐을 풀었어요. 우리는 사치를 부릴 위치가 아니오. 저는 창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창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 많은 불빛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연화 언니. 한미숙이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응. 아까 그 일. 미숙아. 제가 한미숙의 말을 끊었어요. 잊어버려. 하지만 리정희 동무 말이 맞아.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야 해. 우리는 임무 중이야. 한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어요. 리정희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숙도 잠든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떠올랐거든요. 쓰레기통. 호빵. 지은이의 얼굴.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왜 날 살리지 못했어? 저기 저렇게 음식이 많은데. 왜 나는 굶어 죽었어? 저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김연아 동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리정희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지 않고 뭐 하시오? 죄송합니다. 동무. 리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동무를 믿지 못하겠소. 예. 오늘 휴게소에서 동무의 눈빛을 봤소. 그건 위험한 눈빛이었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시오. 리정희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동무는 흔들리고 있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을 것이오. 조심하시오, 김연아 동무. 동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할 수는 없소. 리정희는 다시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느껴졌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숨막히는 느낌. 이게 제 삶이었어요. 평생.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개막식 리허설에 참석했어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거대한 경기장이었습니다. 동무들, 자리는 저기요. 안내원이 우리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어요. 3명만을 위한 자리. 북한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우와. 한미숙이 감탄했어요. 정말 크네요. 입 다물고 앉으시오. 리정희가 명령했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고요. 무용수들이 춤을 췄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화려했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관중석의 사람들.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
치킨, 팝콘, 핫도그, 음료수.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고, 그리고 남기고, 버리고. 저것 좀 보시오. 리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음식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부도덕하오. 하지만 리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리정이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리허설이 끝나고 우리는 화장실에 갔어요. 세 명이 함께. 항상 그랬듯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한미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들. 응? 저. 이상해요. 뭐가? 여기는 음식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굶었을까요? 리정이가 화들짝 놀라며 한미숙의 입을 막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반역이요. 리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미숙아. 제가 한미숙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런 생각은 위험해. 하지만 언니도 궁금하잖아요. 한미숙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제 언니 얼굴 봤어요. 언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았으니까요. 두 분. 리정이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시오. 우리는 공화국의 대표요. 그런 의심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요. 알겠소? 한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리고 리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우리 셋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다시 세 개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무들. 리정이가 말했어요. 내일은 개막식이요.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소. 알겠소? 예. 우리는 대답했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개막식. 그 후에는 경기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죠. 그 쓰레기통의 호빵을 잊고 지은이를 잊고 아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언니. 한미숙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자고 있어요? 아니.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저 무서워요. 왜?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배운 게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잠이나 자시오. 리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오. 한미숙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셋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의심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개막식 날 2018년 2월 9일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북한 응원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 동무들 준비됐소? 박철민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예.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평창의 아침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 각국의 국기들. 축제 같은 분위기. 저기 봐요. 한미숙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음식 트럭 앞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파는 걸까요? 호떡이라고 쓰여 있네요. 한미숙이 글자를 읽었어요. 호떡. 달콤한 냄새가 버스 안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데 정신 팔지 마시오. 리정이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도 그 음식 트럭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특별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웅장한 음악, 각국 선수단의 입장.
그리고 북한 선수단도 입장했어요. 동무들, 일어나서 박수 치시오. 박철민이 명령했어요. 우리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열심히, 기계적으로.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관중석.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치킨 박스를 들고, 음료수를 마시고, 과자를 먹고, 그리고 남기고, 버리고. 지은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언니. 한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참아요. 저기 봐요. 리정이가 가리켰어요. 저 한국 가족들 보시오. 아이가 치킨을 반도 안 먹고 버리고 있어. 저게 바로 자본주의의 타락이요. 리정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동무들 잘했어. 박철민이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티시오. 그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향.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돌아간다. 다시 그곳으로. 굶주림으로. 거짓말로. 감시로. 동무들. 박철민이 다시 말했어요. 모레는 귀국길에 오를 것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휴게소에 들를 것이요. 휴게소.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같은 휴게소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소.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왜 그러시오? 박철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휴게소. 그곳이 제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어. 지은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죽은 곳으로. 내가 굶주린 곳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모레. 휴게소에서. 도망칠 거예요. 어떻게든. 언니. 한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자고 있어요? 아니. 저도요. 한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침대로 왔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저 알아요. 한미숙이 말했어요. 언니 눈빛 봤어요. 언니 설마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니 안 돼요. 한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혼자만 탈출하면 저랑 리정이 언니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은요? 모두 수용소로 가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갈 수 없어. 다시 그곳으로는. 한미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미숙아. 저는 한미숙을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 지은이처럼 굶어 죽고 싶지 않아. 거짓말 속에서 죽고 싶지 않아. 언니. 너도 알잖아.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는 거. 여기는 달라. 여기는 음식도 넘쳐나고. 사람들도 웃어. 나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한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언니. 제발. 그만 말하시오. 리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리정희가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리정희 동무. 김연화 동무. 리정희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동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오.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불가능해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요. 조용히 하시오. 리정희가 다급하게 제 입을 막았어요. 박철민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리정희가 손을 뗐어요. 김연화 동무. 나는 동무를 막을 것이오. 어떻게 해서든. 동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할 수는 없소. 리정희 동무.
제가 리정이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는 봤어요. 당신도 음식을 버리는 걸 보고 놀랐잖아요. 당신도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입 닥치시오. 리정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요. 나는 조국을 의심하지 않소. 나는 리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살아야 해요. 리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울었어요.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두려움으로, 하지만 같은 고통으로. 귀국 전날, 2018년 2월 15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리정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소, 김연화 동무. 예. 오늘은 조심하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면서 그러시오. 리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나는 동무를 한시도 놓치지 않을 것이오. 한미숙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결심을 아는 눈빛이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밥, 김치, 계란. 북한에서라면 귀한 음식이지만 저는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김연화 동무 왜 안 먹소? 박철민이 물었어요. 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동이 길 텐데. 억지로라도 먹으시오. 저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어요. 동무들, 오늘은 서울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갈 것이요. 박철민이 설명했어요. 중간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요. 그 휴게소요? 한미숙이 물었어요. 그렇소. 일주일 전에 들렀던 바로 그 휴게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곳. 쓰레기통에서 호빵을 봤던 그곳. 마지막 기회. 버스가 출발했어요. 평창을 떠나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손에 닿을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는 자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버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주일 전 그곳. 버스가 멈춰 섰어요. 점심시간이요. 박철민이 일어섰어요. 1시간 주겠소. 식사하고 화장실 다녀오시오. 3명이 항상 함께. 알겠소? 예.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 호두과자, 어묵, 호빵. 자, 가서 식사하시오. 박철민이 식당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동을 주문했어요. 뜨거운 국물. 쫄깃한 면. 맛있었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언제 도망칠 수 있을까? 식사가 끝났어요. 화장실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같이 가시오. 리정희가 일어섰어요. 한미숙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소. 박철민까지 일어섰어요. 입구에서 기다리겠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박철민은 입구 밖에 섰고 우리 셋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보고 나오시오. 리정희가 말했어요. 저는 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칸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았어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정희와 한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소?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배가 아파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기다리겠소. 리정희가 세면대에 기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리정희 동무. 제가 말했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먼저 나가 계세요. 리정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하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게요. 한미숙이 말했어요. 언니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리정이가 한미숙을 쳐다봤어요. 한미숙 동무를 믿어도 되겠소? 예. 한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언니를 지킬게요. 리정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좋소. 나는 밖에 나가 있겠소. 하지만 5분 안에 나오시오. 알겠소? 예. 리정이가 화장실을 나갔어요. 저와 한미숙만 남았어요. 언니. 한미숙이 다가왔어요. 지금 가세요. 뭐? 빨리요. 한미숙이 청소도구함을 가리켰어요. 저기 숨어요. 미숙아. 빨리요.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언니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달라요. 언니는 살아야 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한미숙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한미숙이 저를 밀었어요. 빨리 가요. 리정이 언니가 곧 올 거예요. 저는 청소도구함 쪽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 대걸레, 청소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들어가요. 한미숙이 재촉했어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숙 동무. 리정희의 목소리였어요. 김연아 동무는? 아직 안에 있어요. 한미숙이 대답했어요.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요? 리정희가 칸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연아 동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김연아 동무. 더 세게 두드렸어요. 이상하네요. 리정희가 문을 밀었어요. 열렸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리정희가 돌아섰어요. 한미숙 동무. 김연아 동무가 없소. 예. 한미숙이 놀란 척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동무가 지켜보고 있었잖소. 저는 세면대에서 손 씻고 있었어요. 리정희가 화장실을 둘러봤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리정희의 시선이 청소도구함을 향했어요. 그때 리정희 동무. 밖에서 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리 오래 걸리시오? 리정희가 멈춰섰어요. 김연아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박철민이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사라졌다니?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한미숙 동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이건 큰일이오. 당장 찾아야 하오. 휴게소를 봉쇄하시오. 박철민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리정희도 따라 나갔습니다. 한미숙 동무 같이 가시오. 예. 한미숙이 나가기 전 잠깐 청소도구함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가요, 언니.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좁은 어둠 속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김연화. 어디 있소? 당장 나오시오. 발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휴게소 전체를 수색하시오. 박철민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숨을 죽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밖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못 찾았습니다. 휴게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박철민의 절규가 들렸어요. 우리는 끝장이요. 3명 중 1명을 잃었단 말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시오. 우리가 더 곤란해질 것이오. 버스로 돌아가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 닫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고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도구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침내 막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 화장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게소도 조용했어요. 저는 도구함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세면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눈물 자국, 헝클어진 머리.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자유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휴게소.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호빵. 따뜻한 호빵들이 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를 집었어요. 따뜻했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북한 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돈이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청소 직원이었어요. 일주일 전 호빵을 버렸던 그 사람. 저는 괜찮아요. 그가 1,500원을 냈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호빵을 받아들었어요. 휴게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포장을 뜯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따뜻한 단팥 냄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엄마는 자유야. 너도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겠지. 호빵을 먹으며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청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글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응원단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탈북을 하신 거예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경찰이 왔어요. 탈북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 저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일어섰어요. 휴게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쓰레기통. 일주일 전 호빵이 버려졌던 그곳. 제 인생이 바뀐 그곳.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자유를 향해.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 공간이에요. 자유로운 공간. 매일 아침 저는 새터민 정착지원센터에 출근해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그게 바로 자유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응. 돌아봤습니다. 미숙아. 한미숙이었어요. 언니.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미숙아. 어떻게? 나도 2년 전에 탈북했어요. 중국을 거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니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센터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숙아. 응. 리정이 언니는. 한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처벌받았어요. 우리가 돌아간 후 보위부에서 조사받았어요. 언니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수용소로.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언니. 리정이 언니도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언니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정말? 응. 리정이 언니도 변했어요. 평창에서 본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요. 김연화가 옳았다고.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리정이 언니. 언니, 그만 울어요.
한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선택.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유란 풍요라고. 자유란 먹을 게 많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자유란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자유예요. 매년 2월이 되면 저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요. 그 쓰레기통 앞에 서요. 그리고 호빵을 사서 먹어요. 따뜻한 호빵. 그때마다 생각해요. 지은이를, 리정이를, 그리고 제가 얻은 자유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남긴 음식 한 점. 그게 누군가에겐 꿈이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은이를 기억하며, 리정이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날의 선택을 기억하며,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 속 따뜻한 호빵.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은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말해요. 엄마는 이제 자유란다. 너도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겠지. 사랑해, 우리 딸.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